여기도 거의 1시간 컷 나와요. 어저께 했던 9장 12장이 거의 효녀. 자, 효자랑 효녀 같이 했어요. 신고하지 마시고. 아니, 재밌는 게 진짜로 이거 쫄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따가 비하 발언 막 이런 거 여러분들. 아무튼 자, 인정이자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급금이 있으면 내가 특수관계자한테 받아야 될 시가이자를 인정이자라고 불러요. 자, 인정이자인데 이거는 365는 왜 여기 나오니 너? 뭐야 이거? 잠깐만요. 띄우고 해볼게. 뭐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뭐야? 365가 왜 여기 있지? 그냥 받아들여서 365분의 1? 왜 그러냐 얘? 어이씨 짜증나 갑자기. 왜 그러지? 자 보실게요. 요 곱하기 365분의 1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거죠. 뭐냐면 내가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이 있어요. 가지급금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인정이자율 있죠. 인정이자율은 방금 했지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원칙, 예외는 당좌대출이자율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여기에 우리가 365분의 1을 곱해요. 그럼 왜 365분의 1을 곱한다라는 건 뭐냐면 요거도 적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돈을 언제 빌려줬는지에 따라서 내가 받아야 될 이자가 6개월 칠 수도 있고 1년 칠 수도 있고 1개월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저께 꼭 기간 개념 고려할 때 적수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적수가 들어가요. 알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요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는 손해보는 걸 제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인정이자가 여기 시가이자죠. 그렇죠? 시가이자고요. 이자 수령 약정액 있죠. 약정액과의 차이가 손해가 나면 그것만 우리가 제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는 거니까. 알죠? 내가 만약에 받아야 될 이자가 100원인데 80원 받기로만 했대. 그럼 20원만큼만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알죠? 그 말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가지급금이 뭐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이게 어저께 했던 9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9장에서 미리 띄우면 요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시죠? 이거요. 우리 어저께 했던 가지급금을 안 보는 게 우리가 귀속자가 불분명해서 대표자 상여한 거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가 대납한 거, 소득세, 법인세가 대납한 거, 그거랑 그 다음에 학자금 대여액, 맞죠? 직원에 대한 거, 무조건 직원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그 다음에 월정액 급여 내에서 가불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여액, 맞죠? 요렇게, 맞죠? 똑같아요. 저기 했던 거. 됐죠?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게 우리가 어저께 했던 9장에서는 적정이자 받으면 문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9장. 삼았어요. 왜요? 거기는 업무무관이 꼴보기 싫기 때문에 적정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9장 동네에서는 적정이자 수령 가지급금도 문제를 삼았어요. 하지만 여기 12장은 손해본 걸 문제 삼아요. 그죠? 손해본 걸 문제 삼는다라는 건 적정이자 받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적정이자를 받았으면 여기서 또 제외다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세무조정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나중에 실제 최근에 시험에 이자를 더 받는 애를 주제, 더 받는 애. 그럼 손해 이득이야. 근데 이득 막 세무조정하러 가시더라고. 선생님 왜 세무조정이 없어요? 저 당황했어 많이. 적정이자를 받는 게 이자를 더 받았어. 80만 원 원래는 시가이자를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기로 약정이 700만 원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200만 원 어디 갔어 선생님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여기 손해본 걸 제재하는 거니까 이득은 컴퓨터가 알아서 안 걸어요 지가. 알죠? 그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되고 만약에 손해보는 게 5%가 안 되면 그것도 컴퓨터 안 걸어요. 세무조정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이자율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어떻게 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일단 동그라미 1번은 무시하셔도 돼요.
동그라미 건 제가 지우려고 했다가 모르고 깜빡했는데 예, 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의미는 딱히 없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근데 제외는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의미가 좀 커요. 시간 아까 1시서부터는 발음이 좀 잘 됐는데 이제 40분 지나니까 조금씩 이제 머리가 마탱이가 좀 가고. 내가 뭔 말을 하는 건지. 자, 보시면. 아이고. 자, 여기서 제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할 때 우리가 이제 불러오기를 하면 회사가 그 차입금 있는 거 다 불러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삭제해야 될 것들 알죠? 왜냐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보지 않는 애들이니까.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시가잖아. 시가이자율을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시가는 여러분들 특수관계자한테 돈 빌린 게 시가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한테 많이 돈 빌리셨어. 맞죠? 그게 시가입니까?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일단 띄우고 할게요. 여기서 특수 차입금이다라는 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기. 그나마 중요합니다. 알죠? 자, 그리고 A 설명드릴게요. A는 시험에 옛날 옛적에 냈고요. 조선시대 때요. 조선시대라는 건 거의 회차 막 50회차 그럴 때 옛날 옛적에 냈고요. 최근에 낸 적이 없어요. 혹시 높아심에 뭐냐면 우리 구장 어저께 1순위하고 2순위 있었죠. 비실명, 채권증권 A이자 2순위랑 우리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순위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한테 우리가 돈을 빌렸는지 안 밝히는 거죠. 맞죠? 안 밝히는 거예요, 안 밝히는 거. 안 밝히는 거니까 우리가 야,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안 밝혔어? 그래서 그 이자 부인 다 해버렸잖아요. 맞죠? 그걸 거꾸로 돌려버리면 차입금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누구한테 돈 빌렸는, 누구한테 이자를 주는지 안 밝힌다라는 건 누구한테 돈을 얼마 빌렸는지도 여러분들 안 밝히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 말은 차입금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들로부터. 근데 여기에 뭐는 없냐면 우리가 건설자금이자 이런 것들은 없죠. 맞죠? 여러분들 선생님 3순위 4순위 어디 갔어요? 라고 하시면 물론 암기하시면 돼요. 3순위 4순위는요. 잘 들어보세요. 3순위 우리 어저께도 건설자금 이자는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이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 관점 차이죠. 야! 여러분들한테 한 거 아니에요? 야! 건설자금이자 그 자산 돼야 되는데 야 비용하면 안 되지 놈 새끼야. 자산이야지. 관점의 차이잖아요. 맞죠? 차입금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은 여러분들 어떻게 가정 또 아주 그냥 어거지 가정했죠. 차입금 가지고 업무무관 자산을 샀다라고 가정할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입금을 어거지로 봤기 때문에 이 차입금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차입금 진짜 있는 거잖아. 우리 어저께 일반적인 차입금 가지고 업무무관 자산 샀다라고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건 전제를 그렇게 깐 거지. 실제로는 돈 빌린 거 맞아요. 알죠? 근데 얘는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거니까 차입금 부인해버리겠다라는 존재도. 알죠? 특수관계자는 중요해, 많이 중요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시험에 여러분들 자회사는 특수관계자일까 아닐까요? 자회사. 특수해요. 자회사가 뭐 자자가 아들 자자 여러분들. 아들 회사야. 여러분들 아들 회사, 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 그만할게요. 미안해 여러분. 그건 알죠? 그거 좀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분 과소평가했어요. 아니, 과소평가 많이 했죠? 그렇게 설마 여러분들 찔리신 거 아니지? 저 회사가 아들 회사 아니야? 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 미안, 그만할게. 그렇죠? 시험에서 자회사라고 나오면 그 조심하셔야 돼. 그 특수관계자 맞는 거예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당좌대출 얘는요, 말문제예요. 말문제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전부 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돈 빌렸대. 은행한테 돈 빌린 게 없어. 맞죠? 그러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 불가하겠죠. 그럴 땐 당좌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돈을 빌려준 날로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알죠? 꽤 오래됐으면 그러면 우리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때는 은행한테 돈 빌린 것도 여러분들 오래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좌 대출 이자율은 항상 최근의 시가를 고려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5년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요 은행한테 돈 빌린 그 이자는 좀 약간 오래된 거니까 최신식의 이자인 당좌 대출 이자를 써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당좌 대출 이자율 선택도 가능해요. 실제 회사가.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요. 당좌 대출 이자율 뭐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 네이버 검색해도 바로 떠요. 알죠? 둘 중에 작은 거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만약 당좌 대출 이자율이 작다라고 하면 요걸로 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거고, 맞죠? 만약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작다라고 하면 신고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신고 안 하면 가중으로 가니까. 됐죠? 이건 아셨죠? 요거는 그냥 실무용이지 뭐 시험용은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좀 가중을 내기 때문에. 자, 요거 하고 이제 쉴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보시면 자, 갑법인이 대표이사한테 1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우리가 인정이자율이 20%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갑법인이 받을 인정이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년치다라고 가정하면. 어려워요? 그냥 만원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20% 하면 되는데 2만 원. 그죠? 그래서 2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2만 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정이자는 미리 쓸게. 2만 원 맞죠? 10만 원 빌려줬는데 20%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인정이자는 2만 원이라고 쓸게요. 맞죠, 여러분들? 자, 2만 원인데 우리 시험에는 주로 1번 쪽을 많이 내는데 1번 쪽 많이 내는데 최근 아니고 78회인가 그때 한번 2번을 출제한 적이 있어요. 1번 안 어려워요. 뭐냐면 자, 받아야 될 이자가 2만 원인데 약정을 안 했대요. 약정 안 했대. 그리고 우리 장부상에 미수이자를 안 적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요거 안 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변의 이자 수익 2만 원, 대변의 미수 수익 2만 원. 요렇게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왜냐면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결산해서 냅니다. 법인세 말고요. 법인세 말고 회계에서 내요. 결산해서. 그렇죠. 가끔씩 여러분들이 회계인데 갑자기 법인세를 가셔가지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보는 분들이 계셔. 그건 세법상 이자고 장부에 얼마 계상했는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장부에 계상한 걸 요번에 끊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죠? 결산해서. 아셨죠? 나중에 그 문제는 회계 가서 풀 거고 지금 하면 또 마음 아플 수 있으니까 이걸 안 적은 거예요? 그러면 약정 안 했죠? 그럼 우리가 항상 약정액하고 받아야 될 시가이자인 인정이자하고 비교한다면서요. 맞죠? 그럼 2만 원의 이자를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받기로 안 했죠. 안 했으면 부당하게 이익을 2만 원 준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 입금 산입이 되겠죠. 그냥 세법상 수익이 2만 원이잖아요. 장부에는 수익 안 적었으니까요. 오케이? 이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대표이사니까 상여하면 되겠고 지금 사례에서는요. 그래서 1번은 딱히 어렵지 않아요. 그죠? 1번으로 위주로 많이 냈고요. 근데 문제는 2번이에요. 2번. 웃기네. 자, 웃기네입니다. 자, 보시면. 자, 약정을 안 했어요. 약정을 안 했죠, 여러분들. 받기로 약정을 안 했는데 장부에 미수 이자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했다라는 거죠. 2번 사례는. 2번 사례. 여기 2번 사례 이렇게 할게요. 2번. 요건 2번 사례잖아. 회사가 장부에. 이걸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회사가 좀 머리를 좀 쓴 겁니다. 무슨 머리를 여러분들 머리를 어떻게 쓴 건데요? 생각하시면 자 보세요. 자 세법상 받아야 될 이자가 2만 원이에요. 근데 대표이사한테 자 2만 원 주시겠어요? 라고 약정을 하면 대표이사가 여러분 시켜 내가 여기에 공모다. 근데 더 드립이 넘쳐나죠? 명성하고 죄송해요. 내가 여기 짱이다. 뭘 받으면 시키야. 그럼 사장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너희 지식을 뽐내봐. 네, 사장님. 예, 저희가 여기에 우리가 장부와 법인세를 수박 겉핥기로 한 거예요. 뭐냐면 약정 이걸 안 배웠어. 이거 안 배웠고 사장님 장부와 세법의 차이로 우리가 항상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세법상 받아야 될 이자는 2만 원인데 대변의 이자 수익을 2만 원 적었습니다. 그럼 세무서에서 눈치를 못 챌 겁니다. 사장님 기가 막히죠? 잘했어. 내가 잘 공했구만. 이렇게 어떤 논리인지는 되시겠어요? 2만 원 적었으니까 그럼 세법에서는 2만 원 적었네? 적었으니까 야 잘했구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무서가 바보는 아닙니다. 맞죠? 뭐냐면 이게 핵심이죠. 약정을 안 했어. 받기로 안 했는데 요게 적었대. 그럼 세무서가 이놈 새끼들 장난쳤구나. 맞죠? 받기로 하지 않았는데 장부에 적었다라는 건 이놈 새끼가 장부와 세법의 차이가 없으면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그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장난을 친 거네. 받기로도 안 했으면서.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저 받을 것 있어요 라고 아직 뭐 미친놈은 받기로 약정도 안 했는데 그렇죠? 장난친 거네 쓰레기 같은 놈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봐요. 요 미수 수익 적은 거 있죠? 미수이자는 미수수익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를요 회사가 만들어낸 가공의 자산으로 봐요. 가공의 자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세금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되셨죠?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거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요. 가공의 자산이니까 세법은 장부에서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잡은 걸 요렇게 봐요. 이걸 없애버리겠다. 네가 한 분계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나올까요? 이 첫 번째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걸 A라고 하면 일단 입금 불산입이 되겠죠? 장부에서 이자 수익 2만 원 적은 걸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입금 불산이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죠? 장부는 자산 2만 원 적었지만 세법은 가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0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 수익 2만 원.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유보 자산의 감소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입금 불산입 미수이자 마이너스 유보. 이 세무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세법이 회사가 이자 수익을 안 적은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세법상 받아야 될 이자는 2만 원인데 요 세무 조정을 통해서 회사가 이자 수익을 안 적은 것처럼 돌려버렸죠. 맞죠? 그러면 2만 원만큼 부당하게 이익을 준 거죠.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저 세무조정을 통해서 회사가 이자 수익 안 적은 점 돌려버린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똑같이 요거 나올 거예요. 똑같이 요 세무조정을 통해서 요걸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수이자 안 적은 것처럼. 오케이? 그러면 요거 똑같이 입금, 산입, 상여. 이렇게 하면 제재다 아니다? 제재다. 계속 봤잖아 여러분들. 요거 법인세 차이는 없어 단기에 차이는 없지만 상여로 두드려 팼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소득세까지 내야 돼요. 일단 소득세에서 제재고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이 또 됩니다. 언제 추인되는지는 듣고 버리셔도 돼요. 올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요. 1년 이내에 회수 안 하죠. 회수 안 하면 추인해버려요. 특수관계자한테.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를 나중에 플러스 유보로 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법인세도 늘게 돼요.
그죠? 요거 자체가 제재인 거예요. 요 세무조정 2개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 시험에 저렇게 주는 거예요. 회사는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장부에 이자 수익을 적었다. 라고 하면 요 세무조정을 하시고 그럼 회사의 이자 수익 계상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에요. 맞죠? 거기다 여러분들 2만 원 집어넣으시면 난리 난다. 맞죠? 왜냐면 이 세무조정을 통해서 회사가 이자 수익 2만 원 적은 걸 안 적어도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또 2만 원 적으면 난리 나죠, 여러분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2시에 시작할게요.